기술이 좋아, 그지? 보자. 오늘은 명제에서 두 번째 파트예요. 어떤 일종의 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증명. 선생님의 판서를 한번 진행을 할 텐데, 이 판서는 문제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냥 오늘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쫙 소개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 풀이가 어려워. 오늘은 뭐 증명해라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마노에서도 증명을 하느냐? 아니야. 기본 수업에서는 직접적인 증명은 안 시킬 거야. 그래서 직접적인 증명은 안 시키는데 거의 알마노에 있는 게 다 직접적인 증명 문제거든요. 그거 다 건너뛸 거야. 대신 그린에 있는 것들은 그 증명 과정을 빈칸 채우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뭐 가나다 해놓고 맞는 거 찾는 거 하는 거야. 그럼 직접 증명을 안 하더라도 증명의 흐름을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정도 문제풀이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증명하는 건 심화 때 하도록 하죠. 야, 오늘 증명이야. 수학에서 증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명제의 증명부터 할 거야. 명제의 증명부터.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명제의 증명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배웁니다. 명제의 증명.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고요. 귀류법이라는 증명이 있어요. 명제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알죠? 여러분들 원명제가 참임을 막 고민하는데 뭔가 얘가 증명하기 껄끄러워. 어떤 점이 껄끄럽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원명제에 뭐뭐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적어도 혹은 뭐 또는 이런 유의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기가 우리의 사고를 혼란스럽게 무엇무엇이 아니다 보다는 무엇무엇이다가 우리에게 좀 더 직관력을 주며 적어도 얘기, 너네 적어도 얘기가 나오면은 공통수학 원에서 경우의 수 할 때 적어도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 뭐 생각했어? 반대 사건 생각했단 말이야. 전체에서 빼는 거 생각했단 말이야. 왜? 적어도라는 얘기 자체가 최소한 뭐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또는의 부정이 뭔데? 그리고인데요. 이 또는은 A 또는 B라는 것은 A만 해당돼도 되고 B만 해당돼도 되고 A, B 둘 다 해당돼도 돼. 그러니까 벌써 경우의 수를 3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는 A 그리고 B라는 것은 둘 다 만족하는 것만 보면 되거든요. 얼마나 심플해, 그치?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대우를 사용한 증명을 쓴다. 원명제를 증명함에 있어서. 대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말장난 같은 거를 하자는 단원이 아니야, 이거 가지고. 어떤 친구가, 너네 이런 얘기 들어봤지? 하면 된다. 어? 하면 된다. 들어봤죠? 얘들아, 하면 돼. 하는 거야. 하면 돼. 하면 된다의 대우가 안 되면 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참이면 그것도 참이래. 안 되면 안 한다 이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도 하는 거야, 수학은. 자, 귀류법 갈게. 귀류법은 원명제가 있는데 얘를 증명하고 싶어. 얘를 증명하고 싶은데 역시나 증명하기가 뭔가 껄끄러워. 좀 힘들어. 그래서 이 녀석의 부정명제를 데리고 옵니다. 이 부정명제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은 모순을 발견하는 거야. 모순을 발견해서 너가 거짓임을 밝혀냄으로써 원명제가 참이다를 가는 게 귀류법이야. 비교하자면 이런 거야. 윤호는 이러면 연예인인 줄 착각하려나? 이윤호는 남자다를 증명하고 싶어. 근데 막 힘들다고 치자. 그래서 이윤호는 여자다를 증명하려고 나선 거야, 내가. 보니까 윤호를 여자라고 하기에는 이제 목소리도 굵직굵직하고 굵직굵직하고 목젖도 좀 있고 남자식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여자라고 하기엔 모순이 있어.
그래서 윤호는 뭐다? 남자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기류법이다.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부정을 한 다음에 모순을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잠깐만 얘들아. 왜 그러냐면 방해금지 모드를 안 했어. 방해금지 모드 안 하면은 막 전화 오거나 막 그러면은 끊겨. 이거 통해서 끊겨버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고 기류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두 개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금 누구의 증명이라고? 이건 명제의 증명이에요. 명제의 증명이 되는 거야. 명제의 증명. 그 다음에 이제 명제의 증명은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절대부등식의 증명이 나와요. 절대부등식의 증명. 자, 절대부등식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지. 절대부등식은 너네 등식 중에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등식이 있었거든요. 무슨 등식이었지?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등식이야. 항등식 개념이 있었어요. x제곱 더하기 4는 ax제곱 더하기 b. 근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러면은 a는 몇? 1, b는 4. 뭐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항등식이 있었고, 절대부등식은 역시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x제곱 더하기 5는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배경이 실수입니다. 부등식은 허수가 들어오면 안 돼. 얘는 0보다 크다 이러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x에 뭘 집어넣어서 0보다 작게 만들 수 있나요? 혹은 0이 되게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지. 이런 걸 갖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이런 걸 갖다가 절대부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절대부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절대부등식이 증명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것도 이제 절대부등식인지를 우리 보고 알아보래. 물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대충 넣어봐서 0보다 큰 것 같아요는 절대 안 되겠지? 철저한 수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쓰이는, 이런 거를 할 때 쓰이는 스킬이, 절대부등식에서 쓰이는 스킬이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어떤 실수든지 그 녀석의 제곱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이거든? 기껏해야 최소값이 0이야. 어떤 실수든지 간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변형을 하는 겁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라고 일단 변형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은 완전 제곱식이 돼요.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3. 이 0보다 큰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실수 x에 대한 얘기고, 실수 더하기 실수 실수야. 그럼 실수가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이죠. 0 이상인 거에다가 양수도 했으니까 0보다 당연히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내는 게 절대부등식의 증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상 모든 절대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어떤 부등식의 증명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대소비교 문제예요. 부등식은 대소비교 그 자체야. 대소비교 문제가 나와요. 대소비교 문제는요, 근데 여러분들 중3 과정에서 도 나오거든? 자, 대소비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작대. 요거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첫 번째는요, A에서 B를 빼보면 되죠. 얘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보시면 돼요.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A가 크죠. A와 B의 대소관계라고 할게. A와 B의 대소관계. A 빼기 B가 0이면 A랑 B랑 같죠. A 빼기 B가 음수면은 B가 더 크죠. 그죠? 두 번째는요, 나누기 하는 건데요. 이 나누기 하려면 부호가 같다라는 전제가 필요해. A랑 B랑 모두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쌤이. 그냥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B분의 A를 해보는 거야. B분의 A를 했는데요. 1이랑 비교를 하는 거야, 1이랑. 1보다 크다, 1이랑 같다, 1보다 작다에 따라서 A와 B의 대소관계가 지어져요. 2분의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더 큰 거야?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가 더 크고.
같으면 둘이 같다는 얘기고 작으면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중상가정에서 대소비교할 때 썼던 게 제곱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a제곱 빼기 b제곱을 보시는 거거든요. 역시나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보는 건데 이 제곱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제곱차를 이용하는 케이스는요, 요 a와 b에 애초에 뭐가 섞여 있을 때냐면 루트가 섞여 있을 때나 아니면은 절대값이 섞여 있을 때, 절대값 부등식이 나오거나 루트를 사용한 부등식이 나오면 제곱차를 이용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특히나 이 절대값 씌워진 부등식은 쌤이 증명을 보여주긴 할 건데 되게 어려워요. 요걸 또 풀려면 알아야 되는 게 막 성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부등식은 일단 대소비교 문제가 나오면은요, 요거 보통 요런 방법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제곱차 비교가 많이 나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는 그런 2차 부등식이에요. 절대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또 어떻게 보느냐. 2차 부등식.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0보다 크냐 작냐 뭐 이렇게 크냐 작냐 뭐 혹은 뭐 같냐 다르냐 뭐 이게 뭐 본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풀이가 뭐냐면은 2차 부등식 풀이하시면 돼요.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다. 얘들아 x제곱 아까 같은 걸로 할게.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했으면 좋겠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 부등식을 만들어라야 지금 명제단원에서는. 근데 우리 이거 공통수학 2에선 공통수학 1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너를 2차 함수로 인식한 다음에 그려.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써가지고 x축과 위치관계를 알아본단 말이야. 그러면 얘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음수지. 그럼 x축 위에 떠있게 된단 말이야. 증명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뭔 소린지? 2차 부등식에서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려면 뭘 써보시면 되냐면은요. 2차 함수를 인식해가지고 판별식의 관계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판별식 보시면 되고요. 아까 또 쌤이 해드렸던 게 뭔데요? 뭔가 완전 제곱식 더하기 양수꼴 요런 꼴로서 비교를 하는 것도 있었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서 해석을 하는 거. 상수항을 조절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이해돼? 뭔 소린지? 문 좀 열어줄래, 현수야? 너무 덥다. 근데 이제 완전 제곱식 플러스 양수꼴로 가려면 알아야 되는 성질이 뭐라고요? 실수. 세상 모든 실수는 제곱을 하면은 최소값이 0이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일환의 과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렇죠? 돼요?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 강우 기억나니? 아직 메인 메뉴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절대부등식의 증명에서 아주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정말 많이 쓰이는 게 하나 있는데,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산술기하 조합 평균이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산술기하 평균만 다를 거예요. 조합 평균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에 없어.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나와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얘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아주 나중에 할 거야. 얘는 지금은 몰라도 돼. 이거 뭐 원의 방정식 다시 나오고 막 직선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기본 수업에서 얘는 안 할 거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안 할 거야. 하지만 나중에 할 거야. 근데 산술기하 평균 얘는 매우 중요하다. 얘는 매우 중요해. 얘가 오늘 메인 메뉴야. 거의 메인 메뉴야. 정말 메인 메뉴. 그래서 얘는 지금 막 펼쳐서 할 게 아니라 이따 따로 빼서 할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야. 명제 증명은 두 가지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고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이 있다.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의 증명은 대소비교 문제가 있고 좀 특별한 게 루트 씌워진 거나 이제 아니면 절대값이 씌워진 녀석들의 대소비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증명은 이제 뭐 요런 꼴로 가거나 판별식으로 가거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되시겠죠? 좋았어. 그러면은 문제 풀어보러 가자, 한번. 알만호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현수 아래쪽 불 좀 꺼줘. 혹시 정리해야 되니, 이거? 안 해도 되겠지? 미주 좀 기억나니? 전혀 기억 안 나? 진짜? 안 배운 거 아닐까, 그러면? 그런 거 같아. 좋아.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명제는? 그것도 안 한 거 같니? 저번 거까지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 그런 내용까지는 기억이 나더라 이거지, 그치?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네. 자, 가보자. 오늘 9번부터죠. 대우를 이용한 증명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 중에 니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증명이 있거든요. 루트 2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루트 2는 무리수, 아, 이거 귀류법으로 해야 되는구나. 미안하다. 이거 귀류법에서 설명할게. 지금 나올 건 아니에요. 근데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귀류법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요 증명이 좀 필요한 때가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보래. 자, 봐봐. 명제 어떻게 됩니까? 자연수에 대해서 n제곱이 자, 대하여는 이제 대우에서 부정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대전제야. 조건을 가지고 가는 거야. 전체 집합 느낌이야. n제곱이 홀수면 n도 홀수이다를 해보래. 아, 요걸 증명해보래. 그럼 대충 뭐 제곱수 중에 홀수 집어 쳐넣어가지고 막 해보라. 이거 아니지, 그치?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가져야 돼, 알겠지? 그럼 나 이 녀석에 대우 명제를 써놓고 증명을 할 거야, 지금부터. 왜냐면은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는 다루기가 힘들어. 왜? 왜 힘드냐면요. 이미 제곱이 되어진 걸 생각하고 가는 것보다 제곱되기 전 녀석을 다루는 게 좀 더 낫지 않겠어요? 그게 보통 생각하기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대우 명제를 적으면, 이게 일단 참이라 그랬으니까 이 녀석의 대우 명제를 적으면은 n이 뭐일 때? 짝수일 때로 출발해야 되겠지? 홀수의 부정이 짝수잖아. n이 짝수면 n제곱도 짝수인지를 우리가 증명하러 가는 거야, 지금부터. 되겠어요? 자, 여기다 펼쳐볼게. 자, 첫 번째, n이 짝수라 그랬으니까 대충 짝수라고 두지 마시고 2 곱하기 k로 둘 건데 여기서 k는 자연수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야. 세상 모든 짝수는요, 자연수의 2배야. 최소 자연수 1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만약에 홀수를 미지수로 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두면 되겠어요? 자연수의 2배 빼기 1로 하시면 돼. 그럼 여기다 1, 2, 3, 4 집어넣으면 1, 3, 5, 7, 9가 막 튀어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n을 2k라고 뒀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해봐야 돼? 이제 n 제곱을 해봐야 돼. 지금 n을 2k, 자연수 짝수라고 뒀잖아. 그럼 너를 제곱을 하시면, 각각 제곱하시면 4 곱하기 k의 제곱인데, 얘가 지금 꼴이 어떤 꼴이냐면은 2 곱하기 2k 제곱 이거잖아? 자, k 자연수라 그랬어. 제곱해도 자연수야. 2배 해도 자연수지, 그치? 결국 자연수야. 자연수의 2배니까 그게 어떤 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가 뭐인지가 중요한 거야? 짝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치? 어떻게든 짝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로 네가 참이구나, 그래서 원명제가 참이구나,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시나요? 직접 증명은 나중에 하면 되고, 그린에 있는 빈칸 채우기를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쌤이 시키지는 않을 거야. 지금 직접 증명 같은 거는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귀류법 한번 해볼게요. 빈칸 채우기네요. 이런 게 이제 나온다고. 이건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10-1번을 좀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은 양의 정수 ABC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면, 이거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관계이면, 요거이면 AB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야, 기분 나쁜 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뭐가 나왔어?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요거 나왔잖아, 그치? 원래는 이런 거 나오면 적어도 나오면 기분 나쁘니까 선생님 그냥 뭐 써버리라 그랬어? 대우 써버리라 그랬지? 대우 써버리면 훨씬 증명이 간단해, 얘는. 근데 굳이 나 문제에서 지금 귀류법 써서 하겠다 그랬으니까 귀류법 써서 갈 거야, 알겠지? 귀류법 뭐라 그랬어? 결론을 부정을 해가지고 그 녀석의 모순 발견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요거를 쓰는 게 아니라 요거는 가정을 해놓고, 근데 이거 대우가 더 편한데 왜 귀류법으로 굳이 하라 그러지? 우린 빈칸 채우기만 하자. 자, 빈칸 채우면 쫓아가자. 빈칸 채우기만 쫓아갈 거야. 이거 증명하래. 봐봐. 자, 귀류법을 쓰니까 A, B, C를 모두 뭐라고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홀수라고 가정을 하고 가는 거야.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뭔데? 반대가 뭐야? 모두 홀수인 거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가번에 채울 건 뭐야? 모두 홀수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하는 거야. 쌤이 아까 홀수는 미지수를 어떻게 둔다 그랬어? 2 곱하기 자연수 빼기 1이라 그랬지? 그래서 보니까 A를 2L-1, B를 2M-1, C를 2N-1, L, M, N은 모두 양의 정수 자연수다 이렇게 둔 거야, 지금. 모두 홀수다라고 둔 거라고, 지금.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주어진 등식 관계를 한번 해보는 거지. 모순이 발견돼야 돼. 모순이 발견 안 되면 안 돼. 모순이 발견되도록 가보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겠어. 그러면 a가 2l-1이었고 b가 2m-1이었으니까 당연히 그걸 제곱해서 더한 게 지금 여기 쭉 펼쳐져야 돼. 지금 그걸 해보겠다. 그래야 나번을 채우니까요. 이해되시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가 뭐였다? 2l-1이야. 2l-1의 제곱이고 더하기 b는요. 2m-1이야. 그걸 제곱해가지고 이제 구미에 맞게 얘 맞게 얘가 원하는 바에 맞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먼저 보니까 여기 전개 과정에서 4l제곱 4m제곱 나오는데 그걸 4로 묶어줬으니까 따라가죠. 4l제곱 플러스 m제곱 여기까지는 쭉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쵸? 그 다음은 뭐가 나오겠어? 중간항 얘기가 나오겠지? 여기 중간항이 마이너스 4l 마이너스 4m 나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이너스 4로 묶고 자빠져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4 L 플러스 M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럼 뒤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상수항이 나오겠죠? 상수항 1 나오고 1 나오니까 다 나번에 채울 게 뭐가 되겠다? 2다 이렇게 해서 2가 채워지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빈칸 채우기 이렇게 하는 거야. 되십니까? 보이세요 지금? 안 보이시면 책을 보시면 돼요. 자, 임으로 한 다음에 결론까지 내줘야 돼 우리가. 자 봐봐. 이걸 통째로 뭘로 묶을 수가 있겠어? 2로 묶을 수가 있겠어. 2로 묶으면 2 곱하기 L제곱 플러스 M제곱 빼기 2 곱하기 L 플러스 M 더하기 1이야. 야, 이거 아무리 가지고 놀아봤자 자연수 노름이거든요. 최종적으로 몇 배? 2배 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무슨 수? 짝수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짝수다. 짝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짝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자, 밑에 이제 C제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 C제곱도 좀 해보자. 네가 지금 원하는 바대로 정리를 좀 해줄게. C제곱은 C가 아까 뭐였는데요? C는 2n-1이라 그랬어. 2n-1이래요. 그걸 제곱하시면 자 보니까 4n제곱 일단 내가 적어보자면 4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 될 건데 여기서 지금 2배로 묶었네. 누구를? 얘랑 얘까지만 묶었네요. 2배로 묶어주시고 2n제곱 마이너스 2n을 해줬고 여기에 뭐가 오면 되겠어요? 라에 그러면 1이 채워지면 되겠지 그치? 되니? 돼요? 이게 라에는 1이 채워지는 거야. 돼요? 결과적으로 뭐이므로 자 이거 자연수 노름이잖아. 2배 했으니까 딱 여기까지가 무슨 수? 짝수. 근데 거기다 1 더했어. 그럼 뭐야? 홀수. 홀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처음 가정이 A, B, C 모두 홀수라고 했더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짝수고요. C제곱은 홀수니까 응? 짝수 홀수가 같을 수가 있어요? 없으니까 모순 발견. 셋 다 홀수인 것은 말이 안 된다.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빈칸 채우기 할 수 있겠죠? 돼요? 넘어가자. 이제 부등식 증명하는 거예요. 부등식 증명. 대소비교 증명이죠. 대소비교 증명. 강우야, 할만하지? 재미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할만하지?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자, 가정 상황이 어떻게 돼요? 가정 상황이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고 해놓고 출발이야.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쌤 보여드릴게. A 양수, B 양수인데 A보다 B가 크면 일단 저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A보다 B가 크면 아이고씨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가 참이래. 엔드! 거꾸로 가서 이것도 참이래. 제곱이 얘보다 크면 제곱이 제곱보다 크면 A도 B보다 크대. 이게 참이래. 이걸 증명해달래. 여러분들이 증명할 필요는 있다 없다? 그 밑에 것도 여러분들이 증명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과정은 보여야 된다. 빈칸 채우기 할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증명하지 봐봐. 먼저 나 이거부터 증명할게. 요거부터 증명할게. 알겠지? 증명이 쉽지 않겠는데? 이거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양수인데 양수가 A가 B보다 커요. 그걸 각각 제곱하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걸 굳이 증명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겠지? 이건 증명 없이 가자. 이건 뭐 결과에서 났으니까 요거 할게요. 요거 해볼게.
자, 그러면 요거일 때 요게 되는지를 요 상황 속에서 해보란 얘기야. 잘 봐. a제곱과 b제곱이 있어요. 내가 뺄 거야. 지금 제곱의 비교를 하는 거잖아. a제곱보다 b제곱이 크면 왜 a가 b보다 큰지를 보겠다 이거야. 양수일 때. 자, 그러면 아니 뭐야, 가정 상황을 갖고 놀아야지. 미안해 얘들아. 이 상황 속에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볼 거야. 양수일 때. 그러면 넘겨. 그럼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고, 인수분해돼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0보다 여전히 커야 돼. 자, a랑 b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b도 양수죠. 무조건 양수야. a 플러스 b로 양변을 나눌 거야. 그러면 여기는 a 마이너스 b만 남고 0은 양수로 나눠봤자 0이니까 이렇게 돼요.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뀌어. 이거 넘기면 어때요? a가 b보다 크죠, 그죠?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럼 증명 결과가 A가 B보다 크다 얘기죠? 요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넘기고 인수분해하고 양수로 나눴더니 이렇게 됐잖아. 이게 증명이 된 거잖아. 민주 졸려? 저쪽으로 나가셔도 돼요. 카메라 안 건드리게 조심하시고. 벌써 주면 안 되는데? 아직 재미없는 거 너무 많이 남았는데 오늘. 2번 갈게요. 2번.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크다를 증명을 해달래. 얘들아, 루트 나왔네? 루트 나왔으면은 제곱차 비교한다고 쌤이 얘기했지? 기억나 아까? 절대값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양변을 제곱을 할 때는 양변의 부호가 같아야 돼. 너도 0 이상 일 때만 제곱했을 때 부동호 방향을 유지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음수로 같아. 그럼 제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 부동호 방향 뒤집혀야 돼. 왜요?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3이 크거든요? 제곱해봐. 얘 뭐 돼? 얘는 뭐 돼? 누가 더 커? 얘가 크지? 음수를 제곱했을 때 양변이 부동호 방향 뒤집혀야 돼. 알겠어? 얘들아, 졸면 안 돼. 제발. 졸면 안 된다. 덥니? 오케이. 에어컨 틀어서. 자, 그럼 봐봐. 얘를 제곱해서 비교를 할 건데요. A, B가 모두 양수니까 너도 양수야. 여기도 양수죠? 안전하게 양변 제곱하시면 돼. 내 말 이해했어? 자, 요거 제곱해 볼게. 그럼 A가 나오고 플러스 2 루트 AB가 나오고 플러스 B가 나와요. 이거 유지된다 그랬어? 제곱하시면 A 플러스 B 맞을까요? 다 사라지잖아. 그러면 남는 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2 루트 AB가 0보다 크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야, A 양수고 B 양수야. 요 알맹이 양수야. 0보다 커 안 커? 측면 끝이야 그러면. 되겠지? 돼요? 얘들아. A, 루트 A를 B보다 큰 게 증명인데 그냥 증명 결과가 뭐예요? 임으로 요렇게 임으로 네가 증명을 다 한다면 임으로 얘가 양수잖아 무조건. 그치? 임으로 원명제 이게 뭐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저 민주 옆에서 좀 서서 들어야 되겠는데. 아니야, 너 지금 눈이 흰자위 보였어 내가. 진짜로. 왜? 재미없는 친구 나왔어요. 진짜 재미없는 친구 나왔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재미없는 친구 나왔어. 코시발츠는 절로 가란 말이야. 이 산술기와 평균 지금부터 얘기가 길어. 이거 한 30분 걸려. 진짜 중요해. 불 좀 켜줄래? 뭐야 이거? 절대값을 보여드리기만 한다 그랬지? 이거 진짜 한 방에 잘 들어야 돼, 소연아. 제발 정신을 맑게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진짜 중요하다 이거. 사실은 이거 30분도 모자라. 이거 길게 끌고 나가면은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어. 산술기와 평균은. 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산술기하 평균. 원래 산술기하 조합 평균 이렇게 되는데 산술기하 평균만 이제 알아주시면 돼요. 자, 산술기하 평균이 뭐냐면은 얘들아 절대부등식의 한 종류야. 근데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절대부등식 관계거든요. 부등식 관계거든요. 헉! 선생님 평균이면 평균이지 그 단계 있어요. 네. 먼저 산술 평균부터 얘기를 합시다. 산술 평균은 얘들아 어떤 두 숫자도 괜찮고 문자도 괜찮아? 숫자라고 합시다. 어떤 A가 있고 어떤 B가 있어. 국어 성적, 수학 성적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 너네 성적 평균 낼 때 어떻게 해? 다 더하고 뭘로 나누지? 뭘로 나눠? 개수로 나누지. 그럼 이제 두 개만 있다 치면은 너네 둘을 더해가지고 뭘로 나눠? 2로 나눈 게 평균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산술 평균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합평균이다 이렇게 불러요. 합평균 이렇게도 불러요. 합평균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합평균이 있으면 고평균도 있고 차평균도 있고 나누기 평균도 있나요? 고평균이 있습니다. 그게 기하평균이에요. 기하평균은 A랑 B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둘을 곱해. 그래가지고 루트를 씌운 게 기하평균이야. 근데 얘는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해. A랑 B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출발하거든요. 얘는 굳이 양수 아니어도 되거든. 근데 기하평균은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좀 그래서 그냥 양수에서만 생각한다 이렇게 보세요. 얘는 뭐라고 부른다? 고평균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선생님 그러면 나누기 평균도 있어요. 나누기 평균은 없고 역수 어떻게 저쩌고 하는 게 조합 평균도 있는데 몰라야 돼. 이 두 개만 하면 돼요. 이래? 잘 봐 얘들아.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사이는 뭐가 성립하냐면은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똑같은 두 숫자에 대해서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거든. 항상 기하 평균이 산술 평균보다 클 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한번 해볼까? 너 마음에 드는 자연수 아무거나 얘기해봐. 2랑 4 해볼까요? 2랑 4에 산술 평균 몇이야? 3. 기하 평균 몇이야? 3. 기하 평균은 곱해서 루트 씌우는 거야, 아저씨. 아니, 뭐라고? 곱해서 루트 씌운다고. 루트 8. 루트 8이잖아. 응? 얘는 루트 몇이야? 루트 9잖아. 누가 더 커? 산술평이 더 크죠? 맞아? 또 돼? 현서가 아무거나 두 개 얘기해줘봐. 양수로. 7, 9? 7, 9? 7, 9 가자. 아저씨, 산술 평균 몇이야? 8. 기하 평균 몇이야? 잘해라. 루트 63. 루트 63이야. 근데 얘는 루트 몇이야? 루트 씌우면 몇이야? 루트? 64. 그럼 누가 더 커? 또 얘가 크지, 그치? 계속 이래요, 계속. 진짜야. 형민이가 한번 해볼까요? 형민이가 두 숫자 얘기해볼게. 5랑 5 똑같은 거 할래요? 미쳤어, 왜 똑같은 거 하냐? 똑같은 거 해도 돼. 서로 다르다는 얘기 안 했어. 둘의 산술 평균 몇이야? 5. 기하 평균 몇이야? 5야. 이때는 같네요, 그쵸? 하지만 어떻게 두 숫자를 짜도 기하 평균이 산술 평균보다 커질 일은 있다 없다? 없어. 이건 그냥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이따 증명을 해드릴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증명할 거야. 알겠지? 어쨌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두 개가 있고 그 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산술평, 기하평균의 일단 시작인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또 이런 측면으로 좀 생각해 봐도 되거든. 얘들아 봐봐 1이란 넓이를 가지는 상자가 아니고 사각형이 있고 네. 왜 기침나? 아 진짜? 알았어 빨리 갔다 와. 하고 있어도 돼? 네. 9런 넓이를 가진 사각형이 있어. 강우야, 이 두 녀석의 산술 평균 몇이야? 5지, 그치? 그러니까 딱 정중앙에 넓이가 이제 5인 사각형이 있었습니다. 이게 산술 평균이죠,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윤호가 또 얘기해줘봐. 1과 9에 3. 3이지.
기하평균인 녀석은 여기 3짜리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기하평균인 녀석. 잘 봐. 산술평균이 왜 합평균이냐면 이 두 객체로부터 산술평균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똑같은 값을 더해서 나온다? 똑같은 값을 더해서 나와. 뭔데? 4를 더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산술평균은 간격이 일정해. 기하평균은 똑같은 숫자를 뭐 해서 나오겠어요? 곱해서 나옵니다. 뭘 곱해서 나오죠? 3 곱해서 나오잖아. 이게 어떤 녀석들이라도 기하평균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라 얘들아. 어떤 숫자를 하나 딱 두고서 느낌적으로 이해해보자는 얘기야.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걔한테 일정한 숫자를 더했어? 그러면은 종착지가 여기라고 쳐보자. 종착지가 여긴데 일정한 숫자를 2번 더해가지고 갈 거야. 그러면은 정확한 간격으로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한테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갈 거야. 근데 이만큼 가버리면은 그 다음 똑같은 숫자를 곱해버리면은 완전 멀리 가버리겠지? 곱하기는 약간 더하기보단 빨리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좀 덜 곱해줘야 똑같은 숫자를 또 곱하면 제곱해가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느낌이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기하평균은 산술평균보다 항상 왼쪽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같은 경우는 언제겠어요, 여러분들? 설명할게. 관계가 좀 이해가 되니?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종류에 대해서 관계가 좀 이해가 돼요? 그럼 대체 너네들은 왜 그런 관계인데 대체 그걸 알아야 되겠더라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양수객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산술기하평균을 얘기하려면 누구 때문에? 기하평균 때문에 양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돼. 산술평균은 상관이 없어. 음수가 나오든 0이 나오든. 근데 기하평균은 양수만 나와야 루트를 씌울 수가 있어. 그치? 자, 그럼 이 두 녀석에 대해서 산술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기하평균은 둘의 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는 요런 부등식 관계가 성립하더라 이 얘기야. 무조건이더라 이 얘기야. 어떤 a, b를 갖다 집어쳐넣어도 양수만 집어쳐넣으면 그걸 증명을 할 거야. 지금부터 알겠지? 자, 보세요. 역시나 대소 비교 문제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대소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빼기를 해보겠습니다. 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네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뭐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를 해볼 거야. 지금부터 나 이 녀석의 부호를 살필 거야. 식 정리를 해가지고. 또 보고 있는 거 맞아? 근데 그게 좀 더러우니까 잘 보셔야 돼. 알겠지? 자, 2분의 통분을 갈기겠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루트 2ab까지 괜찮지? 자, 얘네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더러워. 루트 a 더하기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2루트 ab 하면은 얘들아, 이거까지가 얘랑 똑같은 거 지금 이해돼? 아니지. 이 녀석이야. a 더하기 b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에서 더하기 루트 ab야. 더하기 루트 ab야. 실제로 전개하면 a 나오고 b 나오고 중간항으로 마이너스 2 루트 ab 나오니까 이거랑 사라지면서 원래랑 똑같지? 맞지? 근데 요런 짓거리를 해놓고 나니까 요게 이렇게 소고가 되더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만 남아요. 이렇게. 저 식이 저렇게 정리된 거야. 아까 쌤이 실수의 제곱은 뭐 이상이라 그랬어?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뭐 이상이다? 0 이상이다. a 실수지 양수야. 그럼 루트 씌워도 실수야? 실수 빼기 실수도 실수야. 실수의 제곱이니까 분자가 0 이상이지? 2분의 해도 0 이상이지?
아, 너 0 이상이구나. 무조건 0 이상이구나. 그러면은 애초에 네가 0 이상이니까 너만 이렇게 넘어가면은 요거 부등식 증명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그쵸? 이해돼? 중요한 게 있어, 근데 여기서. 이 사실 절대부등식의 증명에서는 되게 놓치지 말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0이 되는 게 언젠데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때가 언젠데요? 보통은 봐봐.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원래 이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이렇게 쓴다, 알겠지? 똑같은 뜻이야. 야, 보통은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어떻다? 크다. 그치? 보통은 얘가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어때? 커. 근데 둘이 같아지는 때가 좀 특별한 거야. 이 같아지는 때가 특별한 거라고. 같아지는 때가 왜 특별한데요? 그건 또 뒤에 얘기할 건데. 같아지는 때가 특별한 것은 A와 B의 조건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야,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누가 0이 돼야 되겠어? 얘가 0이 돼야 되겠어? 얘가 0이 돼야 되겠어?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근데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루트 A랑 루트 B랑 어떻다는 얘기야. 근데 루트 A랑 루트 B랑 같으면 A랑 B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아까 쌤이 똑같은 숫자 5 두고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구했더니 둘 다 뭐였어? 둘 다 0이었다고? 둘 다 5였지. 그러니까 같은 두 녀석에 대해서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다고. 근데 그때 말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어떻다고? 그걸 제외하고 둘이 조금이라도 다른 숫자면은, 다른 양수라면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다고. 같으려면 둘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으려면 애초에 두 수가 어때야 돼? 같은 값을 가져야 돼. 그때만 그런 거야. 이해돼요? 근데 산술평균 부등식은, 산술기하평균 부등식은 이게 아니에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식을 정리하자면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양수의 비에 대해서 A와 B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다. 뭐보다? 2배의 루트 AB. 둘을 곱한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평균 부등식이고 무지하게 많이 쓰이게 될 거야, 지금부터. 무지하게 많이 쓰이게 돼요. 외워. 이 등호가 성립하는 때가 특별하다. 등호가 성립하는 때가 특별하다. 이 등호가 성립하는 때는 언제라고? A랑 B랑 어떨 때라고? 등호가 성립하려면 A랑 B랑 같아 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야.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야. 자, 산술기하 평균 전체 중에 30% 했어요. 70% 남았어, 이제. 그럼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건 대체 언제 쓰는 것이냐? 이런 걸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알고 전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12번 봐봐. 산술기하 조합평균과의 관계라고 돼 있지? 그걸 증명하라고 돼 있거든요. 1번은 내가 증명을 해드렸어. 지금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 얘기야. 집중해. 2번은요. 기하평균 루트 AB 있고 우변에 보이는 애 처음 보는 애지, 그치? 얘 뭐야? 얘가 조합평균이라는 거거든요. 몰라도 돼, 안 해도 돼. 절대 쳐다도 보지 마, 알겠지? 밑에 유제 12번 12-1, 12-2, 12-3 싹 다 안 할 거야. 니들이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 미안. 12-3번은 하셔야 되는군요. 12-3번은 하셔야 돼요. 넘어가서 13번 봐봐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나오죠? 내가 이거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지금은. 머리만 아파지니까. 그러면 대체 산술기하 평균은 뭘 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린에 있는 거 푸셔야 되거든요. 그린에 있는 걸 푸셔야 되는데 내가 그린에 있는 걸 하나도 안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부터 예시 문제들을 좀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산술기하 평균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할 거야, 알겠지?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 일단 산술기하 평균을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돼. 산술기하 평균을 과연 언제 쓰는가?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지금은 그린에 유형이 달려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이구나 쓰면 되는데 나중 되면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 언제 튀어나온지도 모를 정도로 갑자기 막 튀어나와. 이게 산술기하 평균 문제였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쓰는지 눈치를 좀 까셔야 돼요. 선생님 문제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무언가 문제에서 미지수 두 개를 다루는데 양수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을 때야. 양수 얘기만 주구장창 얘가.
얘가 계속 양수 얘기만 해. 어? 그리고 변수 두 개야. 변수 두 개. 변수 두 개. 변수 두 개 갖다가 양수 얘기만 주구장창 쳐하고 자빠져 있으면은 이거 왠지 산술기의 평균이다 의심하셔야 돼요. 알겠어? 두 번째가 중요해. 산술기의 평균 그 자체예요. 야, 너 민주 옆으로 나가. 잠깐 서 있어. 지금 책 볼 필요 없어. 책 안 갖고 가도 돼. 어떤 두 양수 변수에 대해서 자, 지키고 있나 봐. 자, 잘 들어야 돼. 두 양수에 합이 주어져. 합이 주어져. 0이랑 헷갈리는 주어짐. 합이 주어진 상태로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을 물어본다면은 산술기의 평균이야. 다시 뭔가 변수 두 개를 주어져 놓고 둘의 곱하기의 최대값을 물어봐. 산술기의 평균 쓰는 문제야. 세 번째는요. 두 녀석의 곱하기 값이 주어져요. 야, 미지수 두 개 있는데 얘네 양수인데 걔네 둘이 곱해가지고 몇인지 주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야,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의 최소값은 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산술기의 평균이야. 봐봐. 잘 쳐다봐야 돼. 지금 몇 번째 찍고 있니? 40. 아유, 아직 46분밖에 안 했어, 얘들아. 산술기의 평균만 지금 한 20분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15분 정도인가? 자, 봐. 얘들아, 이런 때야, 이런 때. 자, 양수 x 있고요. 양수 y 있대. 근데 x 더하기 y의 값이 10이야. 이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좀 구해보래. 응? 지금 문제에서는 자연수다, 정수다 얘기도 없어. 유리수일 수도 있고 실수야, 그냥 실수. 둘이 더해서 10 되는 게 순서상이. 뒤지게 많죠, 그쵸? 맞아, 안 맞아? 1, 9, 뭐 2분의 1, 2분의 19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중에서 순서상 중에서 곱했을 때 그 값이 최대가 되는 걸 찾아보라 이거야. 뭐겠니? 중간값? 5 곱하기. 그래, 맞아. 그게 맞아. 근데 왜 그런지가 산술기의 평균으로 증명이 된다고. 해볼까요? 산술기의 평균에 저기서는 쌤이 A, B로 썼지만 여기선 뭐가 되는 거야? X, Y가 되는 거지? 자, 산술기의 평균 써볼게. 야, 양수 두 개잖아. 그럼 일단 써제껴. 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니까 산술기의 평균에 의하자면 2루트 X 곱하기 Y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거든. 이게 산술기의 평균 그 자체거든. 근데 여기서 둘 중에 주어진 게 있지. 뭐야? 좌변에 뭐가 주어졌어? 뭐가 주어졌다고? 얘가 주어졌지? 그럼 써. 너는 10이라며. 그럼 산술기의 평균상에서 너의 값을 아니까 요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한다가 되는 거야. 잘 들어라. 약분하면 5예요. 양변 뭐 하고 싶니? 제곱하고 싶잖아. 25. 부등호방 유지되겠죠. 양수니까. x, 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x 곱하기 y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는데 x, y가 산술기의 평균에 의해서 25보다 작거나 같대. 야,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의 최대값이 곧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5가 되겠지? 그래서 25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때 x는 뭐고 y는 뭔데?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자, 봐봐. 야, 얘가 25가 된다라는 건 산술기의 평균 부등식에서 이거 된다라는 얘기야? 이거 된다라는 얘기야?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지.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산술기의 평균의 객체인 두 녀석이 뭐 할 때라고? 같을 때라고. 그러면은 너랑 같을 때니까 둘이 합해서 10이라는 얘기는 x가 몇이고 y가 몇이다? 요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 등호랑 저거 둘이 숫자 같은 게 뭐가 연관이 있는 거야? 뭐라고? 저거 등호랑 방금 x 플러스 y가 같은 거랑 뭐 연관이 있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할 때는 쌤이 뭐라 그랬어? 등호가 성립할 땐 얘네 둘이 뭐라 그랬어? 같다. x랑 y랑 어떻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도 너랑 어떻다? 하나씩 뭐다? 하나씩 무슨 값을 가져야 된다? 몇이야? 그러면 얘랑 더해서 10인데 둘이 같은 걸. 그래, 그거라고. 이해돼? 이해돼?
이거까지는 쉬워야 돼. 알겠어? 쌤이 조금씩을 변형시켜 볼게.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야. 잘 봐. 2x 더하기 3y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18이래. 근데 이때 다시 x 곱하기 y의 최대값 구해줘. 이렇게 나다 치자 이거야. 문제 이해했니 지금? 야, 이러면 좀 더 어려워지지, 그치? 막 순서상 생각하기, 당연히 순서상을 생각하면 그거는 그날로 빠다리가 나는 거고. 자, 봐봐. 산술기압 평균에 대놓고 A 양수, B 양수니까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X 양수, Y 양수니까 니들이 써먹으려고 하는 산술기압 평균이 X 플러스 Y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XY를 써먹으려고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 문제는? 안 돼. 왜? X 플러스 Y 값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XY도 안 나왔지? 그럼 이건 못 쓰는 거야. 합이 주어진 걸 써야 돼. 합이 주어진 게 누구야? X랑 Y야? 아니면은 2X 플러스 3Y야? 그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야, X가 양수면 2X도 양수고 3Y도 양수냐, Y가 양수면 그럼 산술기압 평균에 A의 역할이 너고 B의 역할이 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알겠어? 그러면 너를 두 명을 필두로 해서 산술기압 평균을 써야 돼. 가보자. 2x 더하기 3y는 크거나 같다. 2배 한 다음에 여기 무슨 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6x와 그렇지. 6xy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산술기압 평균에 들어가는 애들이 달라지는 거야. 합이 주어진 애들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몇이에요? 18. 그치? 약분 후드로 갈겨. 9 루트 6xy 양변 뭐 하고 싶어? 제곱. 아유 81. 아우 숫자 잘못 짰다. 큰일 났다. 6xy.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면 xy는 작거나 같다. 6분의 81 약분하면 몇이야? 2분의 27. 2분의 27. 그래서 최대값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27이야. 잘 들어!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그때 x는 뭐고 y는 뭔데요? 여러분 물어본다고 안 물어본다고? 물어본다고. 잘 들어. 여기서 자, 최대값 2분의 27을 가진다는 얘기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산술기압 평균에 참여했던 두 녀석이 같은 거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 x랑 y랑 같은 거야? 내가 산술기의 평균에 썼던 게 x랑 y야? 2x랑 3y를 썼지? 2x랑 3y 너랑 너가 같은 거야 지금.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2x가 3y랑 같은데 둘이 합해서 18이니까 하나당 뭐가 돼야 돼? 루트 18. 자, 이씨 더하기 했잖아 지금. 얘네 둘 더해서 18이야. 어? 근데 너네들이 같은 거라며. 그럼 너도 뭐가 돼야 돼? 9. 너도? 9. 그럼 x는 몇? 2분의 9. y는 몇?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고. 산술기압 평균에 참여하는 녀석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거 이해되니? 감이 와요? 그냥 등호 성립한다고 해가지고 x랑 y랑 같네 낄낄 이러면 안 돼. 산술기압 평균에 참여한 녀석이 달라진다고. 배수가 붙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너 씨 허리 세우고 꼿꼿이 좀 앉아봐 서연아. 팔짱 끼니까 잠주하기 딱 좋잖아. 자, 한 번 더 합니다. x, y 이번에는 물론 양수예요. x 양수. 한 번 더라고 해서 미안해. 한 6개 더 해야 돼. 있는 유형 다 해줘. 산술기압 평균 유형이 무지하게 많아. 자, x 곱하기 y가 주어졌어. 9래. 9야. 9. 9인데 여기서 아니 9 아닌데 3이야. xy가 3인데 x 더하기 3y의 이번에는
최소값 미니멈 밸류를 찾아줘 이렇게 물어봤다 치자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곱이 주어진 채로 합의 최소를 물어보는데 산술기압 평균에 참여시킬 애들을 딱 데려오면은 x랑 그대로 y 참여시키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 x 플러스 3y를 참여시켜야 돼. 산술기압 평균에 참여하는 애가 뭐가 되는 거야? x는 그대로 3y가 참여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산술기압 평균 부등식에 데려가면 이 루트 한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3xy가 들어가야 되지. 산술기압 평균 객체를 너랑 너를 써먹기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3xy가 들어가는 거니까 우변이 정리가 되죠? 네. 몇이야? 6이 되겠지? xy가 몇이래? 3. 그럼 루트 9니까 3이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3y가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6이 되는 건데 그래서 또 x는 뭐고 y는 뭔데 물어보신다고요 지금. 됐어? 여기선 결과를 봐야 돼. 야 너네 둘이 뭐가 성립하는 순간?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지? 그럼 역시나 이거 두 개가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어. x랑 y가 같은 거야? 아니면 x랑 3y가 같은 거야? 그럼 x는 몇이야? 3. y는? 1. 그렇지. y는 1. 3y가 3이니까 y는 1, x는 3, y는 1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돼요? 서윤이 사투를 벌이고 있네. 사투를 벌이고 있어. 잘 들어놔야 돼. 등호가 있으면 아까 전에 계속 그 똑같다 하셨는데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뭐가? 그 등호 같으면 x랑 3y가 같다 했잖아요. 그게 왜 성립하는 거예요? 너 아까 뭐 들었니 이 자식아? 그렇게 졸려가지고. 그러면 그냥 외워. 아니면 강의를 한번 더 봐. 얘가 6보다 크거나 같은데 같으려면 큰 거 말고 같으려면 얘네들이 같을 때만 된다고. 너 아까 그거 생각해봐. 산술기압 평균인데 5랑 5의 산술 평균, 기압 평균이 모두 뭐야? 모두 5야. 그때밖에 안 같아. 100과 100의 산술 평균, 기압 평균 모두 뭐야? 100이야. 그러니까 산술 평균과 기압 평균 값이 같은 거는 애초에 출발하는 두 숫자가 같을 때야. 산술비기압 평균에 참여하는 니네 둘이 같아야지만 등호가 성립한다니까. 이게 성립한다니까. 그냥 그 얘기야. 알겠어? 자, 이게 산술기압 평균의 초급반이에요. 이게 이제 중급반 갑니다. 심화 유형에 대해서 나눌 거야. 알겠어? 잘 따라와. 몇 개 정도 할까? 산술기압 평균의 심화 유형. 먼저 전개형이 있어요. 전개형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 조작형이 있어요. 세 번째까지 안 가도 되겠다. 이 두 개만 좀 하자.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 조작형하고 전개형까지. 알겠지? 쌤이 예로 들어줄게. 예로 문제 쓰고 니들이 그 비슷한 거 나오면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서윤아! 자, 볼게요. 어떤 식이냐면, 자, 전제 조건은 x 양수, y 양수야. 거기서 이제, 요런 식으로 나와. x 더하기, 2y 곱하기 x분의 9 더하기 y분의 1 뭐 이렇게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해라 이렇게 나왔다. 문제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숫자가 좀 이상할 수 있다 얘들아. 쌤이 이런 유형이 나오면은 무조건 무슨 형? 전개형. 전개형의 산술기압 평균 문제. 왜? 봐봐. 산술기압 평균 언제 쓴다 그랬어? 양수 얘기 변수 두 개라 그랬지, 그치? 그리고 뭐가 주어진다 그랬어? 합이 주어지고 곱의 최대 혹은 곱이 주어지고 합의 최소라 그랬지. 그런데 이거 보니까 양수 변수 두 개는 맞아. 근데 아무것도 안 주어주고 곱의 최소를 구하래. 곱의 최대도 아니야. 곱의 최소를 구하래. 내가 얘기했던 거랑 아무것도 안 맞잖아. 하지만 산술기압 평균이야. 지금으로선 안 보이지만 뭘 하면?
착실하게 싹 다 뭘 하면? 전개를 하면 보인다 이거. 전개를 하면. 자, 이거 상수조작형은 저걸 지우고 이따가 할게요. 알겠지? 전개할 거예요. 착실하게 전개해보자. 이렇게 전개하면 9, 이렇게 전개하면 y분의 x 같이 해. 이렇게 전개하면 x분의 18y, 이렇게 전개하면 2. 자, 그럼 여기서 요 상수항은 좀 따로 빼요. 더하기 y분의 x 더하기 x분의 18y까지 왔어 안 왔어? 여기까지 왔지? 잘 들어. 계속해서 나는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지금. 맞아? 그런데 너네 최소값 구할 때 이거 전체의 최소값 고민할 필요 있니? 내 말은 넌 좀 빼놓고 너의 최소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11만 얹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상수잖아. 변하질 않잖아. 만약에 너의 최소값이 50이 나왔어. 그럼 전체의 최소값도 뭐가 되는 거야? 6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수를 좀 떼놓고 생각하자고. 너는 좀 나중에 생각할 거고 너네만 따로 빼서 좀 생각하자 이거야 지금부터. 왜? 양수 변수 두 개인데 양수분의 양수, 양수분의 양수, 양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잘 들어. 야, 지금 이거 두 개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건데 그러려면 합의 최소를 구하려면 내가 곱이 주어져야 된다 그랬지. 그 두 자식에. 이 두 자식에 곱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잘 봐! y분의 x랑 x분의 18y야. 이 두 녀석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건데 이 두 녀석의 곱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야! x분의 7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4분의 x라는 녀석이 있어. 이 두 녀석은 곱의 값이 어떻게 되니? 4분의 7. 야, 곱하기 하라니까? 4분의 7이지? 그러니까 일정이 안 일정이 이 두 개, x에 100이 들어가든 200이 들어가든 마이너스 4조가 들어가든 1000억이 들어가든 둘의 곱은 일정이 안 일정해. 얘네는요? 윤호가 얘기해봐. 얘랑 x, y에 따라서 곱하기 값이 변해 막?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이걸 곱이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니네들 곱이 주어졌어. 그 다음에 합의 최소를 구하러 가는 거라고.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역수관계에 있는 느낌이면 뭐가 주어진 거라고? 곱이 주어진 거랑 다름없는 거야. 그럼 산술기하 평균으로 데려가는 거야. 누구를? x랑 y를 데려가는 게 아니고 너랑 너를 데려가야 돼. 왜? 곱이 주어졌으니까. 곱이 주어진, 뭔가 주어진 애들을 데려가야지. 이해돼? 자, 따라서 y분의 x랑 x분의 18y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요. 너네는 2배의 여기 안에서 지들 곱이 들어간다니까? 몇이야? 18 들어가요. 18은 3루트 2잖아? 최종 몇이야? 6루트 2야. 그래서 너의 최소값이 뭐야? 그럼 최종적인 최소값은 뭐야? 11 플러스 6루트 2인 거야. 이해돼? 11 플러스 6루트 2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라고. 돼요? 여기서까지 x, y를 물어보지는 않는데 또 물어본다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거든. 이해돼? 이게 전개형이야. 전개해가지고 상수 좀 따로 빼놓고 곱이 주어졌는지를 관찰하면서 처리하시면 되겠다.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두 번째 유형 내가 뭐라고 얘기했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 조작형이라 그랬어. 그치? 잘 봐. 보세요. 여기선 진짜 특이해. 잘 봐. 잘 봐. x가 변수 하나만 나와. 하나만. 변수 하나만 나와. x가 2보다 크대. 갑자기. 양수는 양수야. x가 2. 예를 들은 문제야. 어떻게 변해서 나올지 모른다. 유형을 받는 거야. 여기서 갑자기 뭘 구하라 그러냐면 x 더하기 x 빼기 2분의 16의 최소값 구해줘.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치자 이거야. 자, 다시 산술기하 평균에서 써먹으려면
곱이 주어지고 합의 최소를 물어보든가 마지막이야. 합이 주어지고 곱의 최대를 물어보라 그랬지. 야, 근데 이거 봐봐. 양수 x가 2보다 크니까 양수지. 양수지.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지. 근데 둘에 곱이 있어 없어? 이거 곱해봤자 어떻게 돼? 대가리 깨지지? 뭐 결정이 나 곱이. 그렇다고 합의 최소를 구하는데 곱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이럴 때 상수를 더하거나 빼서 조작을 하는 거야. 핵심은 뭐냐면 분모에 있는 걸 만드는 거야. 자, 봐봐. 벌써 눈치 깐 사람이 있어요. 얘를 데려와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6이 있는데 뭔가 네가 분모에 있는 걸 따라가고 싶으니까 빼기 2를 하는 거야. 근데 맘대로 빼기 2를 하면 돼, 안 돼? 그 플러스 1을 여기다 박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보이지 이제? 전체의 최소 구하는 건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수항은 빼놓고 너 빼놓고 이거 최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얹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똑바로 쳐다봐봐. 너하고 너와의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건데 둘의 곱이 주어져 있다 안 주어져 있다? 둘을 곱해봐 뭐 돼? 그냥 무조건 16이잖아. x에 뭐가 쳐들어가든지 그치? 이해돼? 이거 두 개 곱하면 뭔데? 16이잖아. 그리고 여전히 양수잖아. 여전히 양수잖아. 산술기와 평균에 너네 둘이 참여하는 거야 이번에는. 이해돼? 그러면 2배의 루트 니네 둘의 곱은 뭔데요? 16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크거나 같다 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너의 최소값은 뭐야? 8이야. 윤호 지금 집중력 잃었어. 잘 돼? 아주 이해가 잘 돼? 눈빛이 죽어가지고. 오케이. 전체 최소값이 8이니까 최종 최소값은 몇이야? 저런이 이거 안 얹어줄 거야? 전체 최소값은 10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해돼?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x가 몇일 때인데 x가 몇이 들어가야 최소값 10이 나오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산술기와 평균에서 최대 혹은 최소를 가질 때는 등호가 성립하는 때라 그랬어. 그지? 누가 너네 둘이 더해서 8이 될 때는 또 너네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라 그랬어. 그러면 얘 하나가 몇이어야 돼? 얘도 몇이어야 돼? 그러면은 얘가 몇이어야 돼? x가? 이게 몇이 돼야 된다고? 4가 돼야 된다고. 그럼 x가 몇? 그럼 확인도 해봐. 여기다가 이제 6 넣어봐. 6 빼기 4, 4분의 16, 4 되잖아. 그치? 이것까지 찾아줘야 완벽한 학생이야. 알겠죠? 돼요? 제발요. 되시죠?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하자. 그러면은 딱 쌤이 그냥 유형 2개만 보여주고 마무리는 안 하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세요만 하고 할게. 지금 마무리할게. 알겠지? 근데 이거 이긴 거 어떻게 알아요? 자, 얘 더하기 얘가 8 이상이래. 8 이상이래. 8 이상이래. 근데 8 이상이라는 얘기는 최소값이 8이란 얘기야. 아, 이해했어요. 진짜로? 마지막. 야, 마지막 딱 2개만. 자, 어떤 유형이 또 나올 수 있냐면은요. 약분형이야. 그냥 내가 부를 땐 약분형이야. 자, x 양수래. x 양수야. x분의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5의 최소값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분모 약분만 때려줘. 어떻게 됩니까? 불러봐. x 더하기 6 더하기 x분의 25 맞아? 벌써 또 감이 오시죠? x 더하기 x분의 25 두시고 플러스 6인데 산술기와 평균에 누구만 참여시키면 돼? 얘네만 참여시키면 되겠지, 그치? 이거 노란색 보시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약분 다 했다고. 아, 돼서? 그럼 여기서 이제 니들 이쯤 되면 암산으로 나와야 돼. 이거의 최소값 뭐야? 10이지? 아직은 이른가? x 플러스 x분의 25는 산술기와 평균 쓰겠다는 얘기야. 이 루트 한 다음에 둘을 곱하면 몇인데? 25잖아. 그럼 5니까 10이지, 그치? 됐어? 그럼 최소값 몇이야? 최종 최소값 몇이야? 16이야. 6 어디다 빼라봤거든? 16이고. x 며칠 때야? 등호 성립할 때니까 둘이 같다며. x가 며칠 때야? 철원 씨.
둘이 더해서 10이래. 근데 둘이 같대. 그럼 16이라고 하시면 아니지. 전체 최소값은 16인데 x가 몇이냐는 건 10이 될 때잖아. 얘가 10이 될 때잖아. 그럼 이거 하나가 몇이어야 돼? 5잖아. x 5 집어넣으면 5분의 25, 5 되잖아. 불안하다. 왠지 못할 것 같아. 아니지. 이해하셨죠? 갑자기 8이 나오면 안 된다고. 너 이해했어? 무슨 소리지? 아니 그게 아니라 방금 최소값이 10인 건 근데 그 16은 그건 뭐의 최소값이에요? 이거의 최소값이 뭐라고, 윤호야? 10. 그럼 최종 최소값이 뭐라고? 여기까지 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x가 1보다 커. x-1분의 똑같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5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쪼개기 안 되잖아. 이때는 얘를 진짜 얘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 찾아야 돼. 오랜만에 다항식의 나눗셈 해야 돼. 요거 해가지고 목 찾으시고 목 qx라고 하자. 목 qx 찾으시고 나머지 r 나오겠지. 요렇게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상수항 나와야 돼. 그럼 얘를 어떻게 변형해서 쓴다? x-1의 분자에 남아있어야 되는 건 차마 뛰쳐나가지 못한 나머지가 남아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몫인 qx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x에 대한 식이 있는데 얘랑 또 맞춰주기 위해서 다시 상수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 조격형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강우 기억이 되서 나왔어? 원래 잘 알고 있었어? 되서 나왔어. 여기까지 합시다. 코시주바로 추는 건너뛰읍시다. 이러면 그림에 있는 거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들이 모든 문제를 쌤이 알려준 대로 똑같이 풀어요. 아니지. 당연히 고난도 문제는 더 탐구해야 되지.